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폭스바겐 차이나는 수백 명의 직원을 단계적으로 해고할 계획이며 노키아 또한 중국 내에서 약 2,000명의 직원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중국 내 기업과 비교해 인력 감축 보상 측면에서 비교적 양심적인 편입니다. 주식 투자로 막 묶인 상황에서 일자리도 잇따라 감원되는 상황이니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노키아가 대중화권에서 감원하는 직원 수는 약 2,000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난해 노키아가 발표한 14,000명 감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노키아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화권에서 약 1,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노키아의 감원이 중국 내 사업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타난 외자 이탈의 조짐으로 중국 경제가 내부순환 중심의 발전 모델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키아의 감원은 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히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많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정책 불확실성과 현지 경쟁 격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이번 조정은 미래에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운영 전략을 재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노키아의 2019년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번 감원 비율은 당시 중국 매출 비중과 일치합니다. 노키아는 중국 내 경쟁력이 하락한 원인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시행한 일련의 국가안보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서 관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노키아를 포함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중국 사업의 대규모 개편을 진행 중이며 약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 직원 총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앞서 맥킨지는 중공 정부 관련 고객과의 협력을 줄인 바 있습니다. 맥킨지와 중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다른 서방 기업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둔화에서 오는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맥킨지는 미국에서 중공정부와 관련된 업무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고객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진 현지 경쟁사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맥킨지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국유기업 관련 프로젝트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과거 맥킨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맥킨지는 1993년 중국 본토에 진출한 이래 중국건설은행과 중국전신을 포함한 국유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맥킨지는 특히 미국 국방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국과 중공정부 모두에 조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맥킨지는 이익충돌 검토를 진행해 고객 명단을 조정하고 일부 중국 프로젝트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맥킨지는 중국 내 경제 둔화와 중공정부의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중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경찰이 베인과 캡비전의 중국 사무실을 급습한 사례도 있었으며 본토 컨설팅 회사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현지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사업과 글로벌 사업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맥킨지의 글로벌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 중이며 중국 본토 직원들이 일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곧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기업의 조정은 특히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도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수출입 상품 교역회가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제136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가 10월 15일 개막하여 203개국에서 온 25만 명의 해외 구매자를 유치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주 교역회가 성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시회만으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주문 감소 및 수출 둔화 추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번 교역회의 구매자 중 1대1로 참여국이 75.7%이며 브릭스 국가가 20%, 중동 국가가 13.4%를 차지하며 유럽 및 미국 국가 비율은 12.5%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광주 교역회와 비교할 때 유럽과 미국의 구매자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선진국의 구매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러시아, 인도, 중동 국가의 구매자가 늘어 고급 제품을 주로 다루는 참가업체는 더 큰 가격 압박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출 데이터도 침체 조짐을 보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지만 8월에 8.7%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이는 4월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수입 성장률도 0.3%에 그쳐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국제 경제 환경의 단기 변동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 외국 무역 전망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 공급망의 재편과 탈중국화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방 기업 및 구매자들이 점차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지리과학기술대학 국제무역학과의 장홍원 교수는 선진국의 주문이 감소하면서 중국 수출이 1대1로 주변의 저가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구매력은 제한적이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우려하여 중국의 저가 상품 덤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공급망의 단거리화 경향도 중국 제조업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점차 생산망을 본토나 인접 국가로 이전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수출 분야에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 전기차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해 이 산업의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이항청은 미국 소매업체들이 중국의 대외무역 변화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상품에 중국산이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외국 기업들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 기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해강위시 TV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원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의 배경과 보안 업계의 선두 지위를 자랑하는 해강위시조차 철밥통 신화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감원은 경제적 압박과 국유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외부에서는 이번 감원의 배경이 바로 산업 전반의 큰 환경 변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도시 건설이 점차 완료되면서 CCTV 등 보안 장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지방 재정의 압박이 더해져 한때 활발히 성장하던 보안 산업도 이제는 주문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강위시는 2020년에 매출 1000억 위안 목표를 제시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중국 내의 여러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이익 창출 능력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역별 연구 개발은 맞춤형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경제 하강 국면에서 맞춤형 서비스의 높은 비용은 기업의 수익성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강위시는 이러한 지역 연구 개발 센터를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용 절감의 필연적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감원이 대규모 감원이 아니며 해강위시가 약 6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감원은 전체 직원의 2% 미만인 약 1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에서는 이번 감원 규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인 해강위시가 이번 조정을 통해 시장 압박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국유기업 철밥통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위책 공식 개정 용언 대열에 게재된 여러 지역에서 공무원 임금 미지급, GDP 10조 위안을 넘는 경제 강성 두 곳에서 재정균형 깨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는 남경의 한 친구가 지방부채 문제로 인해 작년에는 남경의 재정 목표가 6개월 지급 보장, 8개월 지급 노력이었으나 올해는 3개월 지급 보장, 6개월 지급 노력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3개월분의 임금 지급만 보장하고 6개월 이상 지급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남경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미 몇 달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내 여러 구역에 자금을 빌려와 일부분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으나 올해 남은 자금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경뿐만 아니라 강소성 전체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절강, 광동 같은 경제 강성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지역의 재정 부족이 공무원 임금 미지급 또는 임금 삭감 현상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텐진의 일부 정부부서와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은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찰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 직원들은 작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임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취소되었고 올해 들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동성에서는 퇴직자 급여가 3분의 1까지 삭감되었습니다.
GDP가 10조 위안을 넘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이 지역에서도 재정 불균형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이 비교적 열악한 서북 및 동북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의 한 공무원은 임금 삭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그 폭이 다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현재 월급이 5천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농촌 근무 교사들을 위한 원래의 보조금이 취소되었고 외곽 지역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마저 지급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사는 공무원 임금 지급 어려움이 지방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에서 8개월 임금 지급 목표가 보장되었으나 이제는 3개월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있어 이는 기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